지연은 수년간 시어머니 이순영의 구박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고요한 한옥에는 늘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남편 민준마저 무기력한 태도로 지연의 외로움을 깊게 만들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깊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서 그 압력은 한계점을 향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억눌린 감정들은 어떤 형태로 폭발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고요한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공기가 늘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수년 동안 시어머니 이순영의 끊임없는 구박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묵묵히 견뎌왔죠. 아침 식탁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지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연아, 그 밥상은 정성이 없어 보이는구나. 며느리 된 도리를 참으로 모르는 듯 하구나. 질책이 아침을 열면 저녁에는 그 집안에서 배운 것이 고작 이것이냐? 내가 참으로 복이 없구나 라는 한탄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속으로만 애써 상처를 사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민주는 매번 상황을 어색하게 넘기려 애썼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을 드는 무기력한 태도로 지연의 외로움만 깊게 만들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지연이도 나름 애썼을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 대신 조심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참아왔던 수많은 억울함과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깊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그 압력은 조금씩 한계점을 향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서 지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복잡하고 위태로운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 애썼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 밤 지쳐 잠들기 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날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기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뿐이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 지연의 내면은 이미 폭풍 전야의 거친 파도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연은 이 억압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화려하게 차려진 시어머니의 생신상에는 지연의 며칠 밤낮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테이블 위 음식들은 보기 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순영은 만족하는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음식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가차없는 지적과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찌개 맛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상이라고 차린 것이냐, 내가 하는 일은 이리도 성의가 없는 것이냐? 라고 날카롭게 비난했죠. 이어서 나물 접시를 보며 색깔이 이게 무엇이냐? 영 보기에 좋지 않구나. 음식에 기본도 없는 것이냐? 라며 꾸짖었습니다. 묵묵히 인내해오던 지연의 마지막 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 없이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가 밤새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사정을 아느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구나 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던 식탁 위 지연의 손은 어느새 상의 모서리를 강하게 움켜쥐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못 참아 절박한 외침이 내면에서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윽고 지연은 그 모든 모욕과 인내의 무게를 실어 생신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밀쳐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라는 절규와 함께 상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산산이 흩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찢으며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물과 파편이 어지럽게 널린 바닥은 그녀의 처절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생신상이 엎어진 충격적인 광경 속에서 지연은 격렬한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정말 못 살겠어요. 라는 절규를 토해내듯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이제는 끊어내고 싶은 간절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고 온몸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이는 눈빛으로 굳어선 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그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연아 왜 그래? 라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은 지연에게 마지막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영은 며느리의 행동에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치를 떨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미 앞에서 상을 엎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시어머니의 눈빛은 며느리를 향한 깊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공간에 단 한순간도 머물 수 없다는 듯 몸을 돌려 황급히 대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민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나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깨진 그릇의 잔해와 함께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무거운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지연이가 정말 가버렸단 말인가? 민준의 혼잣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듯한 그 순간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갔습니다. 지연이 떠나간 후 집안에는 엎어진 생신상 잔해와 함께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했고 그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영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며느리의 경솔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며 가족들에게도 지연의 잘못을 주입하려 들었죠. 그 애는 참으로 버릇이 없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몰라. 내 생신상마저 엎어버리니 이 얼마나 패륜적인 행동이냐?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며 불평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침묵하거나 동조하며 지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을 엎는 건 좀 심했죠. 라고 민준의 여동생 미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녀의 오랜 고통과 희생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내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과도한 구박이 원인이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며 복잡한 심경으로 갈등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이었던 걸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서운함만이 맴돌았으며 누구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는 온 가족의 차가운 시선과 한숨으로 얼어붙었고 각자의 방에 갇힌 채 고립감만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집 밖에서 가족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분노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단단히 묶여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민주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가족은 자신만의 상처에 갇혀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일상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평소처럼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던 가족들의 휴대폰에 일제히 시어머니로부터 온 의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질책이 가득 담긴 내용일 것이라 짐작하며 그 문자를 무심하게 바라보거나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차가운 액정 속 익숙한 발신인 이름이 오히려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켜 쉽사리 열어보지 못하고 망설였죠. 그는 손안의 작은 기기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자신에게 날아올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듯 문자를 외면한 채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곁눈질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여동생 미니 씨가 조용히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네요. 민준은 대답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동안 그 누구도 문자를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자가 이 갈등의 시작만큼이나 강력한 또 다른 파열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과 미약한 호기심이 마음속 깊이 피어오르며 숨겨진 진실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용기를 낸 민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왜 문자를?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민준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모든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열어본 문자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듯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그의 표정 변화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죠. 문자의 내용은 시어머니 이순영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희귀병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엄마가 오랫동안 희귀병을 알아왔단다. 병의 진행이 심각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성격 변화가 동반되었단다. 그것이 지연이에게 퍼붓던 폭언의 주된 원인이었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던 것이야. 이 끔찍한 진실은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온전한 정신이 돌아온 듯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는 아픈 속마음을 담담하게 토로했습니다. 특히 지연에게는 그동안의 모욕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죄와 함께 지연아, 그동안 너에게 준 상처와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싶구나 라는 절박한 심경이 담겨 있었죠. 문자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는 듯한 슬프고도 절절한 작별 인사가 아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부디 잘 지내거라. 모두 사랑한다. 안녕. 가족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가족 모두는 충격과 함께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혼란과 비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병을 앓고 계셨단 말이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남편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어머니의 병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지연이의 아픔도 엄마의 고통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의 모진 말 속에 숨겨진 고통과 며느리의 절규를 외면했던 자신의 무심함에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연 또한 모든 오해가 풀리는 문자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에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워했어요. 라며 흐느꼈죠. 가족들 모두는 그동안의 오해와 시어머니의 묵묵한 고통을 깨달으며 뒤늦은 진실 앞에서 저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니 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너무했습니다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미움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연민과 안쓰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아직 계신 곳으로 가야 해. 어서. 민주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가족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으며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오해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함께 가족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가족들은 창백하게 누워있는 이순영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 순간 모두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미어져 내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약품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붙잡고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죠. 뒤늦게 도착한 지연은 시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응어리를 터뜨리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어머니, 부디 편안히 가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순영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미약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엇갈렸던 모진 말과 오해의 시간들은 한순간에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회한과 뒤늦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이루어진 화해였지만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용서와 이해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미니 씨는 지연의 손을 잡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가져다준 충격과 아픔은 가족 모두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운 슬픔 속에서 작은 화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